이슈토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 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 대학 원장 모시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 어떤 상품이며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30일 시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먼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을 마련을 할 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즉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장기 저리의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빌려 쓰는 그런 상품을 보금자리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앞에 특례자가 붙었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자격을 좀 확대하고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리고 대출 이자를 시중 이자보다 싸게 빌려줘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주거 안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억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빌려주도록 되어져 있고요. 네. 오는 30일부터 실행이 돼서 1년 동안 이 상품이 판매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집값이 6억 원을 초과해서 9억 미만일 경우에는 다소 대출 이자가 비싼 5% 초반대 그리고 6억 이하의 집을 사거나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미만일 경우는 최저 4.65%짜리 대출 금리를 받아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고민 많으시는데 한 7, 8%짜리 금리보다 비교해서 대략 한 3% 내외 정도 싼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소득이 높다라 하더라도 대출이 많이 낄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빌려 쓸 수 없었는데 이 상품은 지금 DSR이라고 하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억까지 빌려 쓸 수 있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디딤돌 대출조차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던 보금자리론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간략한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신청 조건을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다 이렇게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판단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9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주택 가격에 대한 통계가 몇 가지 있는데 이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시세,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정부가 산출해 놓은 가격이 있는데 네. 이 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KB국민은행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비교해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청자분들은 KB국민은행 시세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9억 원이라고 하는 주택가격을 산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대부분 KB나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가 나와져 있는데 그 나와져 있지 않은 주택이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9억 원이라는 한도를 산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네. 또 정부에서 제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배제해두는 게 좋다. 예, 그다음에 이런 말씀이시죠? 감정평가 금액으로 아파트 시세가 없거나 주택인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9억 원 시세를 산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잘 참고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여러 가지 화제를 몰고 있는 특례보금 자리론. 일단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한시 운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내 집을 이자 부담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미 시청자분들 지금 금리가 8%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네. 이 8%짜리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사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집을 꼭 사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만 시중 이자의 한 절반 정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저 4.65%에서 최고 5.05%니까는요. 시중 금리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리로 빌려주다 보니까는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면
정부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싼 이자를 싸게 빌려주는 것만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하겠다. 그리고 1년 후에 또다시 금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집을 살라고 하신 분들이 부담이 된다 했을 경우는 그때 1년 후에 다시 특례 보금자리로는 더 연장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 1년만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1년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가 8%대까지 급상승을 하면서 네.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다. 네. 1년간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네. 그런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이 1년의 기간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네.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정부가 어느 정도의 분들이 모이시더라도 1년 동안은 특례 보금자리로는 운영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총액은 되어져 있지만 네. 다행히 지금 주택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책정해놓은 한도액이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좀 늦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할까라는 우려가 생기신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뭐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으시더라도 한도액이 충분하고 또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지금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1년 뒤에 주택 가격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이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될지 끝날지 판단이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특례 보금 자리론 신청에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예,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지금 여러 가지 따져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가격, 그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우대금리가 있거든요. 그 우대금리 같은 것들을 다 따져서 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이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신청일로부터 즉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한 달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할 분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안타깝게도 이용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최소 기간인 30일 정도의 대출 실행 기간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소 30일, 한 달 정도의 여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상 어렵다. 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그리고 이번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모두 좀 이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디딤돌 대출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소득이 비교적 낮으신 분들이 가장 저렴한 이자로 가장 많은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상품이 디딤돌 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디딤돌 대출을 먼저 활용을 하시고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싼 이자의 디딤돌 대출과 그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기존 대출 상품보다 싼 특례 보금자리론을 모두 자격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지금 이자가 싸고 오랫동안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2억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빌려주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3억 그리고 신혼 가구인 경우는 4억까지밖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5억을 빌려주기 때문에 혹시 신혼부부분들이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고 1억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 단 1억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그리고 적격 대출 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금자리론이 기존에 활용했던 비교적 저렴한 대출 상품인데 이
보금자리론 앞에다가 특례자를 붙였기 때문에 사실상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라는 상품은 1년 동안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즉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 제도가 내 집 마련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필요한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 안타깝지만 오피스텔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뭐 분양권, 입주권 예,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금 활용이 안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아파트를 당첨받은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재개발, 재건축의 헌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새 아파트를 받는 권리를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택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용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은 아니지만 흔히들 우리가 주택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택에만 적용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용할 수 없다. 단 이런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2년 안에 처분을 한다는 조건인 경우에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을 내건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네, 분들이 조건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주택 구입 전에 대한 궁금증을 좀 여쭤봤다면 이후에 주택 구입 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이미 시행한 이후에도 네.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을 가능한 건가요? 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샀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더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맞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에는 추가적인 주택은 사실상 금지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요, 이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년간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닌 일반적인 보금자리론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조언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폐업 또는 실직,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조건 중에 하나가 부부 합산 연소득을 1억 기준 1억 이상, 1억 미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소득이 합산이 안 되는 지금 안타깝지만 폐업이라든지 실직, 그다음에 휴직 중인 분들도 계시는데 정부가 이런 분들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 또는 실직인 경우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소득을 추정을 해서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폐업이라든지 실직을 했지만 그동안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그리고 지금도 납부하고 계시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소득을 추정을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휴직자의 경우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폐업, 실직, 휴직자분들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폐업과 실직, 휴직 중인 분들은 원천적으로 신청해서 배제된다가 아니라 소득만 증명이 되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자료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다음에 직전 연간 소득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정부에서 추정을 해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출 실행 이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일단 우대금리 적용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적용 판단 시점은 대출 승인일로 적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로 하락
경우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장점과 혜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례보금자리론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가 최저 4.65%에서 최고 5.0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지금 8%까지 올라와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단순하게 보면은 한 3%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정부가 예금과 수신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 의식을 해서 지금 정부가 은행에 압력을 놓다 보니까는 지금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시중의 대출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짜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한 2번 정도 더 있은 이후에 오히려 하반기쯤 되면은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뭐 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지만 5% 내외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과 기존 대출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중장기적인 얘기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1년 정도까지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유리하고 1년 이후에는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뭐 제 판단이긴 하지만 무조건 활용하시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지금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환을 하고 흔히 말하는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갚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용론이 제기되지만 이 제기되는 의심을 판단하는 시점은 1년 뒤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예, 일단은 앞으로 금리가 1년 정도까지는 급격하게 인하될 가능성은 적고 지금 현재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매우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최대 5억까지 빌린다는 차원에서는 금리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하다. 지금 뭐 우리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시중에 돈을 맡기러 갈 때 0.1% 금리를 더 주는 은행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교적 소득이 작으신 젊은 무주택자분들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할 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대출과 비교해서 한 3%짜리 정도의 3% 정도의 그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직까지는 금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의견에 따르면 일단 이 1년간 계속 시행이 될 제도는 무조건 신청하시고 네. 이익을 보시고 이후에 좀 판단을 해보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이 하락폭이 축소되거나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거래량도 조금씩 회복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금리가 앞으로 높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무주택자분들이 아무리 금리가 우대해지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됐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많은 무주택자들이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지만 주택 구입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됐다라고 해서 급격하게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주택 가격이 일시에 반등하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뭐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분양 시장이 뭐 호황을 나타내거나 또는 많이 늘어나 있었던 미분양이 갑자기 팔려나거나 이렇게 급격한 시장의 변화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렇게 좋은 상품으로 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